어떤 유형일까요? 네, 다음 문제는 뭐 많이 보시는 거고 정말 시험을 보러 가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자료 해석 문제는요, 꼭 딱 집어서 수리 능력 문제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원 관리 능력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자료 해석에서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기업 재무 자료라고 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아나운서 두 분께서 열심히 풀고 계시는데 네. 한번 정답을 빠르게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잠깐 풀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풀고 아무래도 하면 수가 틀리네요. 많고 네. 큰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 쌤 이런 네. 3번 같은 문제 보기 있잖아요. 네. 평균 부채 비율을 90%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말 계산을 해봐야 하나요? 역시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도 박서연 아나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정말 센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제 질문에 풀기 싫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네.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정답을 찾으셨을까요? 정답은 저는 2번. 2번. 저는 그냥 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아서 3번 골랐거든요. 네, 역시 오늘 컨디션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정답은 틀리네요. 네. 3번입니다. 3번입니까? 네, 보시면 네. 자, 아까 박서연 아나운서께서 이거 부채 비율이 90% 미만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표를 잘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가 굉장히 크고요. 단위 자체도 원이 아니라 억 원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 해가지고 이거는 돈의 액수하고 비율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또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네. 화면에서는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억하고 원 사이에가 원래는 띄어져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의사소통에서 맞춤법을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맞춤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맞게 썼나 틀리게 썼나 글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맞춤법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자체는 원래 띄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숫자 다음에 원을 쓸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걸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나와 있는데 정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번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의사소통 시간에 밑에서부터 아까 우리 아나운서 두 분께서도 5번부터 확인하는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 해석만큼은 1번에서부터 본다, 5번에서부터 본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보기 편한 것부터 본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한 3달 정도 있으면서 정말 이 자료 해석에 관한 두꺼운 문제집,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만 몇백 문제를 풀어본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제가 풀면서 한 게요,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풀었다기보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건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보기 편한 문제, 보기부터 써놓고 확인을 해도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3번에서 이거를 실제로 평균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을 계산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사실은 3번은 잠시 남겨두고 4번, 5번을 먼저 확인을 하면 답이 맞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들이 맞다라는 거를 확인이 빠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3번이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NCS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굳이 이거 아닌 거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이거 계산을 하느라고 일일이 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은 패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러면 결국 3번 문제는 진짜로 평균을 내야만 뭐 알 수 있는 내용이긴 네, 한 맞습니다. 거네요. 3번은 실제로 아까 그 보셨던 부채 비율에서 나오는 소수점을 일일이 다 덧셈을 하신 후에 나누기까지 해야지 확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형인가요? 네. 아마 보신 분들이 어머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제일 짧은 문제가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난데없이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네, 실제는 주관식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이다 보면 자꾸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관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네, 두 아나운서 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와, 어렵다. 이거를- 문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네, 시계 문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리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안 남고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시계는 시침하고 분침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침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시침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예요. 그래서 분침은 아나운서분들 아시겠지만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인데 네. 그렇게 될 때 걸리는 시간이 60분이죠. 그러면 1분에 6도 돌아가는 거예요. 1분에 네. 6도가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침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분침은 너무나 간단해요. 분침은 문제를 실제적으로 푸실 때도 1분에 6도 돌아간다만 나옵니다. 근데 시침은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시간에 따른 움직임과 분에 따른 움직임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는 30도, 1분에는 0.5도라고 소수점이 또 나오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분침은 1분에 6도, 시침은 1시간에는 30도, 1분에는 0.5도. 저는 정 안 되면 네. 이 숫자 세 개만 외워라. 정말 딱 기본 패턴으로만 나오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시 10분이기 때문에 분침은 10분이면 6도씩 10분이니까 60도를 움직였겠죠. 그리고 시계에서 이제 시침은 10시, 10시까지는 일단 30도씩 10시간이 지나간 거니까 300도가 움직인 상태고요. 분침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시침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0.5도인 거죠. 0.5도씩 10을 곱하게 되니까 5도. 그래서 이제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은 305도. 그래서 두 각의 이루는 차이는 245도인데 이 문제에서의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각을. 네, 작은 각이 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면 245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쪽이죠. 그래서 짧은 쪽, 작은 각을 읽어주시면 결국에 360도에서 245도를 뺀 나머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쌤 저는 진짜 네. 순수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10시 10분이라고 하니까 진짜 딱 시침은 10쪽에 가 있고 네. 이렇게 그냥 딱 정말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아 전체가 180도니까 60도 빼면 120도겠다 이랬는데 조금씩 다르네요. 시침과 분침의 위치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박사관 아나운서처럼 센스가 있는 친구들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기에는 120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랑 근접한 거를 찾겠는데 네. 답들이 보통 각도가 1도, 2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찍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네. 어렵다. 네, 그런데 야.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진짜 이유는 네. 제가 최근에 감독관으로 갔었던 공기업 시험에 딱 이 10시 10분에 관한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요? 네, 10시 10분이 정확하게 저도 사실은 감독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시 10분. 근데 사실 이 10시 10분에도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거요? 어떤 게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10시 10분? 네. 잠자기 준비해야 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 10시 10분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출제하신 분이 센스 있으신 분이다. 사실 한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검색창에 시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아마 눈에 띄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두 아나운서분은 특징이에요? 저희는, 네. 검색을 못 하시니까.
예, 다음 그림이 나오시네요. 자, 보통 검색을 하면 이런 시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마 눈에 딱 띄시죠? 다 벽시계? 이게 예, 다른 브랜드에 있는 시계고요.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전부 시간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아름답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보통 이제 만든 회사의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각도이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각도라서 대부분 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이면 98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와, 진짜 신기하네요. 기업에서 그러니까요. 네. 딱 브랜드명이 딱 잘 보이면서도 네. 안정적인 구도. 네. 나름의 재밌네요. 정말 계획의 이씨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시계에도 광고의 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 또 네. 알게 됐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도 저희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또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낭낭한 목소리 우리 두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내가 읽을까요? 네. 네. 가부터 그냥 전 순서대로 읽어갈게요. 덕후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달라졌다. 과거의 덕후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잉여인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독특한 취향을 지닌 조금 특이하지만 멋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의 덕후는 단어의 어원이었던 일본의 오타쿠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진화한 덕후들은 자신만의 취미에 더욱 몰입한다. 취향에 맞는다면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좋아하는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립스틱이나 매니큐어 같은 화장품, 스타벅스 컵까지도 덕질의 대상이 된다. 이른바 취향 소비를 덕후들이 이끄는 것이다. 덕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댓글을 달며 기업이 내놓는 상품에 입김을 발휘하기도 한다. 아예 스스로 좋아하는 대상과 관련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파생 산업까지 나오고 있다. 덕후는 일본의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인터넷 신조어 오덕후를 줄임말이다. 얼마 전까지 덕후 이미지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우스꽝스럽다는 식으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덕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덕밍아웃이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 재밌네요. 덕후 얘기. 그렇죠. 덕후. 네, 저희 집에도 덕후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아나운서분께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순서 찾기거든요. 네, 혹시 미정 아나운서 답 골랐나요? 네, 저는 일단 1번은 다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힘을 내주셨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전에는요, 사실 이제 이 순서 찾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이제 하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각 문단의 시작이 접속어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대명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푸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요즘에는 조금 문제가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나 접속어가 등장을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문장을 읽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해설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달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설명하는 느낌 이 부분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처음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수업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모든 글이 항상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중간을 이렇게 빼서 나올 때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깊이까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 글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덕밍아웃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덕후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가에서 첫 문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에서 마지막 문장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그걸 받아서 그대로 나에서 현재 진화한 덕후들은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처음과 끝 확인을 해주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